69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와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모양이 비슷한 기초한자 4-2입니다. 훈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69일 밤 이야기는 기초한자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1, 변, 2, 방, 3, 머리, 4, 발, 5, 음, 6, 받침, 7, 몸, 8, 제몸으로 쓰일 때에 변형한 모양의 원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자를 처음 배울 때 부분 글자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한자를 배웠습니다. 3. 훈민한자는 한자의 부분 글자의 원형을 밝혀서 자원을 해석합니다. 4. 훈민한자에서는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가 다른 모양으로 변형하여 쓰이는 모양을 샅샅이 살펴서 그 원형을 찾아내었습니다. 5. 그 방법은 전서의 해서의 원형이 있기 때문에 전서와 해서를 대비하여 부분 글자의 원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부분 글자가 변형한 모양을 다 기억하라고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7. 훈민한자 교재로 한자를 공부하면 대전과 소전과 해설을 대비하여 그 모양이 변형한 설명이 다 나와요. 여기에서는 전서와 해설을 대비하여 부분 글자의 원형을 찾아내는 방법만 알면 돼요. 8. 한자는 대체로 대부분이 획수가 많고 모양이 엇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한자도 많습니다. 이런 한자는 전서와 해설을 대비하여 보면 전혀 다른 글자라는 것을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9. 한자를 어느 정도 잘 공부한 분은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되고, 아직 잘 안 배운 분은 이렇게 부분 글자와 비슷한 한자를 구별한다는 것만 알고 이 다음에 다시 시청하기 바랍니다. 부분 글자 구별 1. 세을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다음은 제비을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세을과 제비을은 상형자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 글자를 구별하여 보면은 이 세을이 한자에 발로 쓰일 때는 세을 모양 그대로 쓰이는데, 어지러울 날에서 이 방 오른쪽으로 쓰일 때에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하는데, 이 횡 이름이 새가슴입니다. 그런데 이 제비을을 살펴보면은 구멍공에서 방으로 쓰이면 이 새가슴 모양으로 쓰여서 이 새을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전유에서도 이 새가슴 모양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가슴 모양이 있는 이 한자는 이렇게 대전과 소전을 대비하여 보아야 이 새을의 변형인지 제비을의 변형인지 전설을 대비하여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부분 글자 구별 2입니다. 클거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다음은 신하시인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두 글자를 비교하여 보면은 이 클거와 신하시는 대전 소전을 대비하여 보지 않더라도 모양이 비슷하고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을 거에 이렇게 쓰이는 부분이 클거이고 떨어질 거에서도 클거이고 횃불 거에서도 클거입니다. 다음에 신하시는 누울와에서 변으로 쓰일 때 쓰이는 모양이고, 구들간에서 변으로 쓰이는 모양, 그리고 어질련에서 이 머리 부분의 변으로 쓰이는 모양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글자 구별 3. 여기에 보면은 8팔의 도우미 그림이 있고 대전, 소전, 해서가 있습니다. 다음은 들어갈 입의 도우미 그림과 대전과 소전과 해서가 있고, 다음에는 사람인의 도우미 그림과 대전과 소전과 해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걷는 사람인의 도우미 그림과 대전과 소전과 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은 모양이 엇비슷한데 이 글자들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8팔은 이렇게 삐치고 파임하였는데 그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기본형이고, 작을소에서는 이와 같이 2개의 점으로, 적을소에서도 2개의 점으로
또 공평할 공에서 머리에 쓰일 때는 8팔 모양 그대로 쓰입니다. 다음은 들어갈 입입니다. 들어갈 입은 이렇게 삐침하고 파임하였는데 이렇게 파임한 획이 위를 이렇게 덮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입의 이 기본형이고 망할 망에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점 찍고 가로 그은 모양으로 변형하였는데 그 근거는 여기에 소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온전할절에서 머리에 쓰이는 모양이고 안 내에서 글자의 몸의 안에 쓰이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사람인입니다. 사람인은 이와 같이 삐침을 이렇게 하고 그 중간에서 파임을 해서 씁니다. 사람인이고 사람인 변이고 오렐구에서 사람의 변이 변형한 모양이고 일천천에서 변형한 모양입니다. 다음은 걷는 사람이는 사람의 다리를 상징한 글자인데 이와 같은 모양이 모두 그대로 쓰이고 주로 글자의 밑부분인 발에 쓰입니다. 부분 글자의 구별 4. 일천천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과 소전과 해서입니다. 다음은 방패간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과 소전과 해서입니다. 다음은 어조사우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과 소전과 해서입니다. 장정정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과 소전과 해서입니다. 이 네 글자를 구별하려면 자원풀이를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원풀이를 보면은 이 사람이는 모양이 어떻게 변형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천천과 방패간을 보면은 일천천은 맨 위에 획을 이렇게 짧게 삐쳤는데 방패간에서는 가로 그었습니다. 또 방패간과 어조사우를 비교하여 보면은 방패간의 이 내리근 획을 어조사우에서는 이렇게 갈고리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이 장정정에는 이 어조사우와 획이 비슷한데 한 획이 가로 그은 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천천이 변형한 것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부분 글자에서 원형이 그대로 쓰이고 있고 또 방패간도 부분 글자에 이렇게 변으로 쓰이거나 방으로 쓰일 때 모두 원형 그대로 쓰입니다. 어조사우는 하늘 위에서와 그리고 멀 위에서는 그대로 쓰이지만은 더러울 오에서는 어조사우가 이런 모양으로 변형하였는데 이 모양이 어조사우라는 근거는 여기에 소전에 있습니다. 곧 이 소전의 모양과 이 기본형의 이 모양이 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이 모양이 어조사우가 변형한 것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정정입니다. 장정정에는 이 방으로 이렇게 기본형 그대로 쓰이는데 일울성에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이 장정정이라는 근거는 여기에 소전을 대비하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이 소전의 모양이 여기에 이 소전의 모양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양이 장정정의 변형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분 글자 구별 5. 여자녀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다음은 하지 말라 무 없을 무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다음은 어머니 뭐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다음은 꿰일관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모양이 비슷한데 여기에 자원풀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왜 글자 모양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녀의 모양을 보면 여자녀는 이렇게 변으로 주로 쓰이는데 모양이 약간 길쭉한데 그대로 쓰입니다. 다음에 하지 말라 무도 이렇게 글자에 발에 쓰일 때 이런 모양이 되고 또 머리에 쓸 때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하여 쓰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하지 말라고라는 근거는 이렇게 이 소전과 이를 대비하여 보면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머니 모는 이렇게 글자에
발로 쓰일 때 이와 같은 모양 있는 모양 그대로 쓰입니다. 다음에 꿰일과는 여기에 있는 하지 말라무와 글자 모양이 비슷한데 이 글자는 독립 글자로 쓰이지 않고 부분 글자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과 소전을 대비하여 보면 이 모양이 하지 말라무가 아니고 꿰일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전설을 보고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 글자 구별 6. 오렐구의 도우미 그림과 대전과 소전과 해서입니다. 뒤조을치의 도우미 그림과 대전과 소전과 해서입니다. 천천히 걸을 서의 도우미 그림과 대전과 소전과 해서입니다. 걸을과의 도우미 그림과 대전과 소전과 해서입니다. 이 네 글자는 글자의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자원을 읽어보면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전과 소전을 대비하여 보면은 전혀 다른 글자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렐구는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이와 같이 변형하고 글자의 방으로 쓰일 때 그리고 글자의 몸 안에 쓰일 때 이와 같은 모양으로 쓰입니다. 다음 뒤조을치는 기본형인데 겨울동에서 머리에 쓰일 때 모양, 제각기각에서 머리에 쓰일 때 모양, 또 손님극에서 머리에 쓰일 때 이와 같은 모양 그대로 쓰이는데 이 뒤조을치와 천천히 걸을 새는 이 파임획을 이렇게 여기에 꿰는가 안 꿰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을 새인데 뒤후에서는 이와 같이 쓰이는데 그 모양이 뒤조을치와 활자 모양이 같습니다. 사랑해에서도 천천히 걸을 새와 뒤조을치는 해서의 모양이 같습니다. 회복할복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뒤조을치인지 천천히 걸을 새인지는 이렇게 소전과 대비하여 보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걸을과입니다. 걸을과는 한국어를 향해서 이런 모양으로 쓰이고 걸림글 글에서도 있는 모양 그대로 쓰이고 또 뛰어날 글에서도 이런 모양으로 쓰입니다. 자축걸일척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자축걸일척은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걸이를 배울 때 왼발을 내딛는다는 뜻입니다. 곧 걷는다는 뜻이 자축거린다는 뜻입니다. 자축거릴척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자축거릴척은 자축거릴척을 좌우 반사한 한자이고 오른발을 내딛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털붓으로 그릴 삼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멀리 그릴 인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걸어갈 착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여기 걸어갈 착은 자축거릴척의 그칠지를 결합한 글자인데 이 걸어갈 착이 받침으로 쓰이면 이 길도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이 걸어갈 착의 받침입니다. 부분 글자 구별 7-2 지난 쪽의 이어집니다. 먼저 멀리 걸을리는 글자 모양 그대로 이렇게 받침으로 쓰입니다. 조정정에서 끌련에서 세울건에서 받침으로 쓰입니다. 걸어갈 착은 따를 종에서는 자축거릴척과 그칠지가 그 모양 그대로 한자의 받침으로 쓰이고 지을조와 길도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낸 이 부분과 같이 획주인 변형한 모양으로 쓰입니다. 자축거릴척은 기다릴 때와 부여간력과 거리가에서 이렇게 변으로 쓰이고 자축거릴촉은 단일행과 거리가와 제주술에서 방으로 쓰이고 그 모양 그대로 쓰입니다. 털붓으로 그릴 쌈은 형상형에서 방으로, 필요할 수에서 변으로, 그리고 보배진에서 발 부분의 모양 그대로 쓰입니다. 부분 글자 구별 8. 다음은 선비사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흑토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선비사와 흑토는 모양이 비슷하나 선비사는
첫째 근획이 길고 흑토는 마지막 근 2획이 길게 써서 구별합니다. 그래서 선비사는 이 벼슬사에서 이와 같이 방으로 쓰이고 상서로울 길과 매질결에서는 머리에 쓰이는데 모양 그대로 변함없이 쓰입니다. 흑토는 땅지에서 변해로 이렇게 쓰이고 일을지와에서는 발로 그리고 모일사에서는 방으로 쓰이는데 모양 그대로 쓰입니다. 부분글자 구별 9. 그칠지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밟을 달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이 소전과 대전을 살펴보면은 이 그칠지의 전서가 좌우가 반사된 모양이 이 밟을 달의 대전과 소전입니다. 그래서 그친다는 말과 좌우 반사했기 때문에 그 뜻도 달리해서 그치지 않고 걸어간다. 곧 밟은다는 뜻에서 밟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밟을달의 소전을 좌우 반사했기 때문에 해설을 이 그칠지를 좌우 반사하면 이런 모양이 될 터인데 이 모양을 한자를 만드니까 쓰기 편하도록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다음은 걸음발입니다. 걸음발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걸음발의 소전과 대전을 보면은 왼발과 오른발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왼발과 오른발을 내딛어 걸어간다는 뜻에서 걸음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짝필입니다. 짝필은 무릎 아래에서 발까지의 모양을 상행한 글자가 짝필인데 대전과 소전과 해서입니다. 다음은 발족입니다. 발족은 허벅다리에서 발까지를 상행한 이 도우미 그림이 있고 발족의 대전과 소전과 해서입니다. 이어서 이 글자들에 대한 부분 글자 찾아내기가 이어집니다. 부분 글자 구별 9-2입니다. 이 그칠지의 기본형이고 한자에 발로 쓰일 때 그리고 변으로 쓰일 때 이렇게 길쭉하게 변형한 모양이고 한자에 발로 쓰일 때 납작하게 변형한 모양입니다. 다음 밟을달은 걸음보에서 이와 같이 발로 쓰이고 또 건널섭에서도 이와 같이 쓰이고 오를척에서도 이와 같이 원형 그대로 쓰입니다. 다음 걸음발은 오를등에서 머리에 쓰이는 모양이고 등불등에서 머리에 쓰이는 모양 그리고 필발에서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짝필발소입니다. 소통할소에서 변으로 쓰이는 모양이고 의심할 의에서 발로 쓰이는 모양이고 또 소통할소에서 변으로 쓰이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발족입니다. 발족의 기본형이고 발족이 글자의 방으로 쓰이는 모양이고 변으로 쓰이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부분 글자 구별 10번입니다. 부분 글자 구별 10번은 이 무릎마디 절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다음은 먹음을 함에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마디 절의 기본형이 이런 모양인데 재앙에게서 이와 같이 쓰이고 또 위태로울 위해서 이와 같이 쓰이고 살찔비에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먹음을 함도 넘칠범에서 무릎마디절과 해서가 똑같은 모양으로 쓰이고 죄지을범에서도 이 무릎마디절과 같은 모양으로 쓰이고 본보기 범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구별하는 것은 이렇게 소전의 모양, 곧 이런 모양이 소전에 있으면은 무릎마디절이고 이와 같은 모양, 즉 먹음을 함에 소전이 있으면은 먹음을 함이 변형한 것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부분 글자의 구별 11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구별하기입니다. 임금왕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구수록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주인주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다음 세추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여기에 임금왕과 구수록의 소전을 보면은 이 임금왕은 가로근 두 획의 간격이 첫째와 두 번째는 가깝고 세 번째는 넓습니다. 이 구수록은 세 개의 간격이 고르고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왕과 구수록을 구별하려고 이렇게 점을 하나 임금왕에 찍어서 구수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인주는 점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임금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원을 읽어보면 그 모양이 잘 구별이 갑니다. 다음 세추는 이 사람인 모양에 옆에 있는 이 모양이 주인주보다 한 획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새 상형자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왕을 살펴보면은 황제 황할 때에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임금왕이고 윤달윤에서 이 안에 있는 글자가 임금왕이고 윤택알윤의 이 글자가 임금왕입니다. 근데 구수록에서 여기에 온전할전의 밑에 있는 이 부분은 해서는 점이 없고 임금왕 모양인데 이 소전을 대비하여 보면은 이 글자가 임금왕이 아니고 구수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눌반에서도 여기에 점이 없고 임금왕 변처럼 되어 있는데 소전을 대비하여 보면은 구수록 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구술주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인주입니다. 주인주는 이 기본형이 그대로 변함 없이 기둥주에 방에 들어있고 걸뜻풀주에도 방에 들어있고 머무를주에도 방에 그대로 쓰입니다. 다음 세추의 모양입니다. 세추는 이런 모양인데 산높을채나 어릴치나 그리고 사유활유에서 이렇게 부분 글자의 모양 그대로 변형 없이 쓰입니다. 부분 글자 구별 12. 돌아올 회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돌아올 회는 이렇게 물이 빙빙 도는 것을 소전으로 나타내었고 해서로 이렇게 변형한 글자입니다. 펼선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펼선에는 우더른과 아랫사람, 그래서 가로그 위에 가로근 획은 우더른이고 밑에 가로근 획은 아랫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더른과 아랫사람 사이에 물이 빙빙 돌듯이 돌회를 이렇게 해서에서 변형해서 나릴 모양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말이 통하게 하여 우더른의 생각이나 뜻을 편다, 알린다. 그래서 이 뜻이 펼선, 알릴선입니다. 배주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뻗질긍의 도우미 그림을 보면은 이쪽 강둑과 이쪽 강둑 사이로 이렇게 배가 건너다니는 길이 쭉 이어진다는 뜻에서 뻗질긍이 되었습니다. 대전과 소전과 해서의 이 자원풀이를 보면은 위에 가로근 획은 한쪽 강둑이고 밑에 가로근 획은 다른 쪽 강둑입니다. 곧 그 강둑 사이를 배가 건너다니는 길이, 그래서 배주가 이렇게 나릴 모양으로 변형해서 나타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듯이 뻗친다. 그래서 뻗칠긍입니다. 여기서 이 뻗칠긍과 펼선의 해설을 보면은 모양이 꼭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려면 이렇게 대전과 소전과 구별하여서 우리가 뻗칠긍과 펼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돌아올 회를 보면 돌아올 회가 들어있는 한자에는 인쇄갈색, 담장장, 재단단에 들어있고 또 이 배주가 들어있는 한자는 옷복의 변에 달을 모양으로 변형하여서 들어있고 배선의 변에 배주 그대로 모양 그대로 들어있고 아침조에는 이렇게 달을 모양으로 변형하여 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펼선이 들어간 한자에는 널리 펼선, 곧 우리가 선전한다 할 때 선자입니다. 네, 들어있고 시끄러울 원, 원칠원에도 들어있습니다. 이 뻗칠긍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항상항에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 쓰이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구별은 전설을 가지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글자 구별 13. 몸기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미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뱀사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뱀파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의 모양을 보면은 몸기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나라 니을자 모양으로 이렇게 써서 여기를 이렇게 구부리는데, 이미는 이 새가슴 모양을 댈 때 이 몸기보다 약간 올려서 가운데가 가게 쓰면은 이미이가 됩니다. 우리들이 잘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뱀사는 이 새가슴 모양을 댈 때 제일 위에서 대서 이렇게 쓰면은 뱀사가 되고, 뱀파는 이 뱀사의 한 가운데 한 획을 내리 근육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전과 이 자원 해설을 보면은 이 모양이 다 생각나도록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기는 기록할 기에서 이렇게 방으로 쓰이고, 고칠 기에서 변으로 쓰이고, 또 끓일 기에서 머리에 쓰입니다. 이미는 진실로 유인해서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쓰이고, 서이에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하여 쓰이고, 또 다스릴지에서도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변형하여서 글자 위에 쓰입니다. 다음 뱀사는 뱀사 모양 그대로 제사사에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쓰입니다. 다음에 뱀파는 잡을파에서 이와 같은 모양 그대로 쓰이고, 비파파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그 모양이 엇비슷해서 잘 구별해야 되는 글자들입니다. 부분 글자 구별 14. 화살시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일일실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화살시와 일일시를 구별하면 이 한 획을 이렇게 위로 뚫어서 꿰면은 일일실이 되고, 꿰지 않으면 화살시입니다. 이 도우미 그림과 자원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납니다. 먼저 이 손수가 이렇게 변형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 일일실에서는 획을 위에까지 꿰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살시가 들어있는 한자에는 질병질, 계례종, 의심할 여가 있고, 일일실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차례질, 수물질, 체간벌질이 들어있습니다. 부분 글자 구별 15. 이 칠복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그럴문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칠복과 그럴문은 글자가 모양이 비슷한데요, 이와 같이 본받을효, 공격할 공에서 방으로 쓰이고, 또 서술할서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칠복이 변형했는데, 이것은 전서 모양으로 해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문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선비언 생선할산 얼굴 안에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획줄임하여서 그럴문이 쓰이고 있습니다. 구문 글자 구별 16. 성시시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백성민의 도우미 그림이고 소전이고 대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두 글자를 보면 모양이 비슷하지만은 이 대전과 소전과 대비해서 한자를 보면 곧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시시가 들어간 한자에는 낮을저, 막을저, 종이기 이런 글자가 있고, 백성민이 들어간 글자에는 잠잘면, 옥돌민, 빠질민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부분 글자 구별 17. 조각널장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조각편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조각널장과 조각편은 서로 좌우가 반사된 한자입니다. 그래서 조각널장이 들어간 한자에는 장사장, 문서장, 장수장이 있고, 조각편이 들어간 한자에는 판목판, 명찰패, 편지첩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부분 글자 구별 18.
아이 태어날 돌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일운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두 글자를 비교하여 보면 아이 태어날 돌은 점을 찍으면 아이 태어날 돌이 되고 짧게 가로 그으면 일운이 됩니다. 그래서 두 글자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아이 태어날 돌은 보기 글자로 가득찰충과 기를유, 그를유가 있습니다. 일을우는 구름은, 그늘음, 예술예 이런 한자에 쓰입니다. 다음은 부분 글자 구별 19입니다. 김기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빌어먹을 것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이 소전과 대전의 모양은 같은데 해서만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서 한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기가 들어간 한자에는 기운기와 김기와 성낼기가 있고 빌어먹을 것이 들어간 한자에는 이름흘이나 말더듬흘 그리고 산우뚜갈흘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다음 70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와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모양이 비슷한 기초한자 4-3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전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한자 전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한자 전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